공동주택관리 종사자들을 위한 관리의 셰르파입니다. 성경에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얼마나 살아야 이 말의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이걸 이해했다면 인생을 깨우친 것 아닐까요? 저도 이를 충분히 이해했다고 자신할 수 없어요. 어쨌든 원수를 사랑하지는 못할 망정 최소한 원수는 만들지 말아야 해요. 대개 보통 사람은 사소한 것에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 같아 양보하지 못하고 싸워요. 대표회장이, 직원이, 주민이 위탁회사가 제멋대로 하고 관리소장인 나를 부당하게 대접하면 참을 수가 없어요. 분노가 쌓여요. 한바탕 터뜨리죠. 그리고 그만둬 버려요. 세월이 흘러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상황이 발생했어요. 정보가 들어왔어요. 악연 아파트에 소장 자리가 났대요. 아뿔싸. 그런데 그곳에 악연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옛날에 내가 싸웠던 그 대표회장이 동대표를 하고 있다면요. 아니면 부녀회장과 한바탕 했던 곳이라면요. 이런 아파트에 소장으로 지원할 수 있을까요? 한 회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A팀장 밑에 B대리가 일했어요. B대리는 능력도 출중하고 일도 잘하여 A팀장의 신임과 사랑을 톡톡히 받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나 B대리는 좋은 기회가 생겨 동종업계 탑회사로 이직했어요. A팀장은 마음이 몹시 불편했으나 쿨하고 멋있게 보내주었어요. 이직한 B대리는 가끔 찾아와 팀원들로부터 중요한 자료나 정보를 얻어갔어요. A팀장은 B대리의 이러한 행동을 잘 알고 있었으나 그냥 묵묵히 묵인해 주었어요. 더구나 B대리가 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도움을 요청했을 때 적극 도와준 적도 있었어요. 다른 팀 경우에요. C팀장 밑에 D대리가 근무하였는데 D대리도 C팀장의 신임을 독차지했어요. 그러나 D대리는 갑자기 동종업체로 이직해요. 그런데 C팀장은 A팀장과 다르게 처신해요. D대리가 가끔 사무실에 찾아와 팀원들로부터 중요한 자료나 정보를 얻어갔는데 C팀장은 얼마간 일을 묵인하다가 D대리가 괘씸하여 팀원들에게 정보 제공 금지를 지시했어요. 이 두 가지 상황에서 각각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B대리는 A팀장의 도움에 감사하며 A팀장을 평생 은인으로 여기고 A팀장 일이라면 만사를 제쳐놓고 도와주려고 달려왔어요. 이 관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요. 반면 D대리는 C팀장의 배타적 응대에 배신감을 느꼈어요. 사실 D대리는 이직 후 그만뒀던 회사와 어떤 프로젝트 계약을 성사시키고 협력 업무를 진행 중이었어요. C팀장의 회사는 D대리 회사의 소송에 말려 상당한 액수의 손해배상을 했다고 해요. C팀장은 자기 회사에 상당한 손실을 입힌 거예요. 데리고 있던 한 직원을 원수로 만들었기에 발생한 것이죠. 권투 세계 챔피언 홍수환 선수의 사례예요. 1974년 7월 4일은 사전 5기로 유명한 권투 선수 홍수환이 첫 세계 챔피언이 된 날이에요. 당시 챔피언이었던 아놀드 테일러는 당시 세계 랭킹 1위인 홍수환을 지면 방어전 상대로 선택했어요. 그는 홍수환을 만만한 상대로 봤어요. 아놀드 테일러는 무서운 기량을 가진 선수로 살인적인 라이트 스트레이트 한 방으로 상대를 때려 눕히는 악명 높은 세계 챔피언이었어요. 그런 상대를 홍수환은 1회전에서 레프트 훅 한 방으로 간단히 때려 눕혔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당시 홍수환이 가지고 있던 챔피언에 대한 정보는 전 챔피언 로메오 아니아를 쓰러뜨리는 챔피언의 사진이 실린 신문기사 스크랩 하나가 전부였어요. 챔피언에 대한 아무런 정보 없이 결전지인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으로 날아간 거예요. 권투협회에서 도움을 준 것이 없었고 오히려 어차피 진놈이 못하러 가느냐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대요. 그런 상황에서 홍수환이 이길 수 있게 해준 결정적 하나는 챔피언 정보를 얻은 거예요. 시합 이틀 전 저녁에 호텔로 한 백인이 홍수환을 찾아왔어요. 그는 챔피언의 옛 트레이너였어요. 날 보자는 목적이 뭐요? 테일러, 그 자식은 자기를 키워준 나를 헌시작처럼 버렸어. 난 그 녀석에게 복수하고 싶소. 당신이 그 녀석을 이겨주시오. 그 녀석의 장기는 스트레이트요. 녀석을 이길 비법은 오로지 움직이는 거요. 잊지 마시오. 열심히 움직여요. 그러면 당신은 이길 수 있어요. 테일러는 트레이너를 원수로 만들어서 챔피언을 뺏긴 것이죠. 제가 초보 관리소장 때의 사례예요. 저는 경험 부족으로 직원을 포용하며 미숙했어요. 새로 관리소장으로 갔는데 총무이사가 X기사를 잘라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X기사는 일을 제일 못했어요. 허리 상태가 좋지 않아서 힘든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총무 말대로 X기사를 잘라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를 눈치챈 X기사는 저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나 저는 X기사에게 냉정하게 대했어요. 직원들은 똘똘 뭉쳐 X기사 편을 들었어요.
저는 관리소에서 왕또가 되었어요. 상호 갈등이 심해지자 직원들이 총무에게 저와 일을 못하겠다고 저를 잘라달라고 했어요. 결국 저는 오래 근무하지 못하고 그만두었어요. 그 후 몇 년이 흘러 다시 어느 아파트로 가게 되었어요. 저는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일해보고자 부임 인사 공고문을 제 사진까지 붙여 멋있게 만들어서 게시했어요. 3일 후 관리소가 발칵 뒤집혔어요. 저를 마음에 들어 했던 대표회장이 아침 일찍 관리소를 찾아왔어요. 주민 중 한 사람이 어제 저녁 자기를 찾아왔었는데 신임 소장이 아주 나쁜 짓을 하며 돌아다니는 놈이라고 개거품을 물며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런 소장을 절대 채용하면 안 된다고요. 이것은 곧바로 위탁해서 담당 임원에게 전달되었고 부임 2주 만에 저는 공고사직으로 처리되었어요. 저를 쫓아낸 주민은 바로 과거 X기사였어요. 제가 그만두기 하루 전에 X기사는 저를 찾아와 저에게 앞으로 똑바로 살아! 라는 훈계까지 했어요. 전에 저에게 당한 굴욕을 이렇게 안갚음한 것이죠. 세상 일이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적을 만들지 않으면 성공은 더 쉬운 법이에요. 모든 사람이 친구가 될 수는 없지만 누구나 적이 될 수는 있어요. 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은 소수에 지나지 않지만 누구라도 나에게 피해를 줄 수는 있어요. 내가 못되게 굴어 관계를 끊은 사람은 원한에 사무친 원수가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잘못도 나의 잘못으로 돌릴 거예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